안녕하세요. 조던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어, 주말 사이에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이렇게 체크를 해보다가 넷플릭스에서 지금 개봉한 지옥이라는 이런 그 넷플릭스 드라마 이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월요일 날 이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에서 제작하는 그런 드라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넷플릭스는 아무래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수많은 이제 그 뭐 시청자들이 있다 보니까 파급력이 대단히 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이슈가 따라 붙었을 때 좀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거기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뭐 어떤 매매 전략을 통해서 좀 수익을 어떻게 올릴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미리 해 놓는다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. 저도 이 드라마를 조금 봤는데 음 조금 뭐 그래도 재밌게 본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또 배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이런 그 배급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 부분이 또 대단히 좋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재료로 첫 번째로 좀 선정을 했고요. 관련해서 이제 보게 된다면 일단은 제이 콘텐츠리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입니다. 뭐 넷플릭스하고 함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제이 콘텐츠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옥이라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제작한 제작사가 있는데요. 그 제작사의 모회사로 그러니까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게 제이콘 텐트리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JTBC 방송국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 종목은 일단은 지옥이라는 이 드라마가 좀 주목을 받을수록 제작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내내 같은 맥락입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하고 함께 같이 그 여러 가지 제작 드라마를 공동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업을 꾸준히 이제 시행 이전서부터 해왔었던 그런 뭐 종목으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약간 그 금요일 날 장 막판에 안 그래도 조금 상승하면서 마감했었던 종목인데요. IOK 이 회사는 일단 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기획사입니다. 기획사인데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배우 그 조인성 님이 있으시고 고현정 님이 있으시고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배우들이 또 그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획사입니다. 근데 지옥에서 나오는 그 여자 배우분 김현준 님이 이 IOK 이 회사에 죄송합니다. 이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IOK 딱 소속은 아니고 다른 회사지만 그 회사를 IOK가 인수한 그런 기획사로서 이제 조금씩 그 스펙트럼을 넓혀 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소속된 배우가 출연한 배우가 자, IOK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를 해서 종목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. 근데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
이미 이제 주말 사이에 뉴스가 좀 나왔고 다들 주목을 했다면 그러면은 시초가가 상당히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좀 상승의 힘 자체는 좀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'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?' 이런 거를 고민을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좀 비중적인 베팅이라고 해야 될까요? 매매 자금 자체를 조금은 줄여서, 네, 왜냐면은 이미 금요일 날 매수를 한 사람들은 월요일 날 장 초반에 이제 갭이 떠서 출발했을 경우에는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도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단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뒤늦게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만약에 따라붙는다 그랬을 때는 내가 후발주자임을 좀 인지를 하고 금액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어 그래도 나보다 앞서서 수익을 더 크게 거두는 사람이 존재한다? 이거를 좀 잊지 않고 하시는 게 매매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다음은요, 딥노이드인데,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제가 그 시젠? 시젠이라는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 놓여지기도 하고,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면,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뭐 관련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. 일단은 뭐 진단 관련해서,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의 흐름인데 그 중에 몇몇 종목은 이 종목이 지금부터 상승한다면 좀 큰 상승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리고 종목의 흐름 자체가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종목들이 몇 개의 종목들이 보입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딥노이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,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얼만큼 더 상승을 할지 이런 매매 전략을 좀 짜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SD 바이오 센서인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그 진단, 진단 관련해서,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일정을 앞두고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종목은 종목 자체가 지금 상당히 상승 돌파 시도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 자체도 정배열에 놓여져 있고 여기서부터 만약에 어떤 이슈나 재료가 한번 붙는다면 어느 순간 그냥 급격히 또 상승에 있으면 이미 그때는 좀 늦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타이밍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또 분류를 하게 됐고요. 전반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 전체 지수 시가총액 1, 2위의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와줘야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그 약세의 흐름보다는 강세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.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은 시가총액 1, 2위의 종목, 반도체에서 뭔가 훈풍이 좀 불어주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뭐 투자자들의 생각과 이제 심리가 바탕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을 때 나머지 다른 종목들에서도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오고, 그리고 뭐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다가 후반에 약해지는 뭐 전강 후약 이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떠받치면서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 건 어쨌든 반도체가 그 중심이 되어 줘야 된다,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지금 여기에서 다시금 하락한다면 시장에 좀 약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,
여기에서 더 무너지지 않고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받쳐주고 조금씩 좋은 호재 뉴스들이 지금의 이 약세를 다시 강세로 돌려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필수적으로도 지금부터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리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또 매매 또한 해볼 만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반도체 중에서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 제외하더라도 다른 지금 종목들도 결국에 또 많이 순환을 하면서 서로 키 맞추기로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금요일 날 지금 시장에서 LG전자, 애플카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뭐 자율주행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마감을 했는데요. 결국에 자율주행도 그렇고 어, 이 뭐 전기차 그리고 핸들 없는 이런 차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이 뭐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뒤에 다른 더 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는 필수적인 항목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뭐 무언가를 이제 어떤 되게 대단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했을 때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보여져요. 그래서 반도체는 그냥 단순히 좋다 나쁘다 보다는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원자재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뭐 원자재라고 하는 게 뭐 종이 목재도 있을 수 있고 원유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필수적인 요소라고 뭐 구분을 짓는다 하면은 반도체는 앞으로 뭐 어떤 제품이든 어떤 산업이든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반도체라는 걸 단순히 뭐 삼성전자가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것보다 다른 산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시점에 가장 중심축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지 어떤 식의 뭐 프로그래밍을 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. 그래서 그냥 반도체 자체는 이제 뭐 필수제로 바라보는 시점?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?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산업이 뜰 때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재고를 많이 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도체 가격에 뭐 변화가 있고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꾸준히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반도체는 뭐 우리 실생활에 이미 많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단순히 뭐 종목으로 바라보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의 성격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리파인 다음 종목은 리파인인데요. 이 종목은 부동산 관련돼서 이 회사가 이제 뭐 그 전세 반환 보증이라든지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예요.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부동산은 되게 주목하는 이슈이기도 하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좋다면 어떨까요? 이 회사도 취급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이 종목 또한 같이 그런 흐름 안에서 큰 성장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전체적으로 주가는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조금씩 상승 시도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의 모습이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? 한번 상승하고 조정하고 한번 상승하고 조정하고 이 진폭 자체는 조금씩 작게 작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뭐 매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의 초입에서 어, 관심을 갖는 것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이고요.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그 부분을 뭐 다른 종목들을 통해서 얼마 전에 이제 뭐 대출 관련해서도 뭐 금융권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봤던 거 그리고 이 종목 아니라 뭐 리츠 종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부동산이 지금은 좀
오히려 더 뭐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매매 효과가 떨어지고 안 좋다고 하지만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다른 정책적인 부분 아니면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,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매물벽이 두텁지 않은 게, 신규 상장 종목이 장점이자 단점인 게, 매물벽이 두텁지 않아서 또 상승하기 시작하면 가볍게 뚫어줍니다.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마지막으로 삼진이라는 종목입니다. 이 종목 보시면 어떨까요? 이렇게 좀 차트를 이렇게 늘려서 봤을 때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주고, 그리고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주고, 지속적으로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, 추가적으로 또 큰 낙폭 보이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. 근데 이 종목이 이전에 이렇게 큰 상승할 때, 이때 시기와 더불어서 이때도 애플카 관련해서 뉴스가 조금 나왔었던 그런 시점인데요. 이, 이 종목에서 뭐 차량용 센서 이런 거를 개발하기도 하고, 주가적으로도 많이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.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, 일단 정배열이냐 아니냐를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, 물론 역배열이어서 뭐 단번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지금 그 애플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도 한 번쯤은 좀 종목의 슈팅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, 그러한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을 종목인 것 같아서 이 종목도 분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분류한 종목들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, 그리고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 부분들은 내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